한국 경제가 요즘 정말 암울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와 그리고 주식, 환율 여러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빠르게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2월달 들어서는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3월부터 정치권의 리스크가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11선을 지지하면서 계속 올라가다가 2월 한 달 동안 올린 지수를 2월 마지막 날 하루 만에 폭락하며 반절을 반납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관세 부과 소식 그리고 엔비디아 폭락 여파라고 하지만 더 큰 이유는 2월 25일에 있었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2.75%로 인하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한 건 정말 역사에 남을 나쁜 행동입니다. 환율 급등, 주식 하락, 외화자금 이탈 가속화, 외환 보유고 급감, 국민연금 급감, 오직 단 하나 강남 아파트 신고가 만들기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렛츠고! 한국은행이 미친 짓을 했습니다.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3%가 깨지고 2%대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건설사, 부동산 살리려고 기득권층들을 위해서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연준의 중립금리가 3% 중후반 더 높아지고 있는데 고금리 장기화 기조인데 한국은 반대로 가고 있죠. 금리 인하, 소비가 침체되고 그리고 경기가 침체되는 국면인데 금리 인하하면 다 해결될까요? 전혀 아니죠. 또 대출받아서 소비하라는 겁니다. 결국 은행들만 배부릅니다. 한은의 가장 큰 목표가 뭔가요? 물가입니다. 물가부터 신경 써야 될 한국은행이 강남 아파트, 서울 아파트, 본인들 집값 떠받들려고 나머지는 다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정말 막바지에 최상목 권한대 이창용 한은 총재가 다 말아먹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들 위한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끌어쓰고 있고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혼자 외교를 단절하고 한국에서 살아갈 건가요? 막바지에 무슨 발악인지 결국 이권관계가 또 엮여 있겠죠. 혜택은 누가 보나요? 지금 이게 민생과 경제 상황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AI와 반도체 산업, 국가 경쟁력을 육성할 생각은 없고 오직 본인들 임기 내에서 안 터지게 하면서 본인들 여생을 위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년 전만 해도 2%대였는데 이제 1.5%입니다. 이것도 엄청 높게 잡은 겁니다. 사실 올해만 지나도 내년에는 1%도 안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데 다시 내년에는 높아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책을 중장기로 보지 않고 무조건 1년 단위로만 보고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다시 한번 벌어졌습니다. 올려야 될 때 올리지 않고 동결하더니 내리지 말아야 될 때 누구보다 빠르게 내리고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는 내수 경제를 살린다고 얘기하지만 서민들을 위하는 척 하는 것도 정말 다 헛소리고요. 오직 부동산 떠받들 생각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건설업자 은행들만 배부르고 자영업자, 소매업자들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최근 무슨 소리를 하나요? 뭔가 대선을 새로 할 것 같으니 표심을 잡기 위해서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한다고 하죠. 근본적인 건 뜯어고치지 않고 계속 국민 세금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내수 소비는 전월 대비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개박살이 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시면 심각한 수치입니다. 강원도, 울산, 전북, 인천, 경기, 서울 소매 판매 감소율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요.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살아나나요?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서 내수 물가가 더 높아지고 소비가 더 줄어드는 걸 알면서도 내수를 부양한다고 철판 깔고 얘기하고 있죠. 정부가 온통 부동산 떠받드는 정말 부동산 공화국, 세금을 낭비하고 환율 방어에 외환 보유고 국민연금 끌어쓰고 한미 금리차 늘리면서 대외 경제 상황을 돌보지 않고 불법 계엄령 이후 빠른 수습을 하지 않고 온통 정치질에 본인들 밥그릇 챙기기에 바빠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요? 이 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달러 환율 차트와 이 주황색 라인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겹쳐놨습니다. 2월 25일 전만 하더라도 환율이 제가 꺾이고 있다고 차트적으로 언급했는데요. 1430원까지 내려오는 좋은 모습을 보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또다시 한미금리차를 벌리면서 30원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제 환율이 또다시 1460원을 돌파했고요. 항상 1460원에서 1480원 사이가 되면 외환보유고와 국민연금을 써서 환율을 억지로 끌어내립니다. 이 점을 해외 투기 세력도 알고 있고 해외 투기 세력만 돈 벌어가는 거죠. 내려오던 환율이 차트적으로는 반등하는 구간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등할 구간은 절대 아니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었던 이런 환율의 모습이 한국은행의 미친 짓으로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자, 5대 은행의 가계대출금리와 우대금리를 한번 볼까요? 금리 인하를 이때까지 총 3번 했는데요. 하면서 우대금리는 내려갔지만 오히려 가계대출 금리는 올라갔습니다. 자, 기준금리 내렸다고 해서 내 대출금리 내려가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경기가 호황이고 환율이 이렇게 1,400원을 돌파하지 않았을 때 얘기고요. 지금 환율이 킹달러 시대인데 금리 인하만 계속하면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내 대출 금리는 올라가면서 은행들만 배부르고 기득권들만 배부릅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렇게 위에 링크에 걸어놨으니 영상 보시고요. 현재 국내에서 정치 싸움 그리고 부동산 공화국을 만드느라 한국의 주력 사업들은 이미 내팽개쳐져 있고 기술 격차도 다 따라잡히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을 보시면 메모리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을 역전했습니다. 그러니 삼성전자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죠. 그리고 시스템 전력 반도체 기술 부분에서는 오히려 한국은 더 떨어지고 중국이 더 치고 올라왔고요.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에서는 또 중국이 한국을 역전했고요. 그나마 반도체 장비 쪽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었던 것도 한국이 급감하면서 중국에 다 따라잡혔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한국 반도체 업황에 불안감을 주고 있고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둔화 조짐인 건 확실하니까 한국 반도체 수출에도 타격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해야겠죠. 삼성전자 보시면 바닥에서 정말 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번에 무너지면서 55,000원을 또 깼고요. 단기 반등할 자리긴 한데 다시 이렇게 박스권 하단을 가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고요. 주식에 100%는 없으니까요. 월봉상에서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차트도 보면 2월 24일날 이때 반등이 주요 이평선을 다 이탈하면서 나온 기술적 반등 수준이고 자연스럽게 60선 19만원까지 하락했고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단기 반등할 구간이지만 갭을 메우고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전고점을 다시 돌파해서 상승할 모멘텀이 없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40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역배열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만들어왔던 박스권을 깨고 내려갔고요. 다시 올라온다고 해도 240선을 돌파하긴 힘들어 보이고요. 즉 반도체 업황이 이제 하락 사이클로 진행된다는 거죠. 선물 차트를 보면 제가 미증시는 조정이 들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제 유튜브 영상 미국 증시 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속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전에도 물론 지속적으로 언급했고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다시 선물 차트에서 돌아와서 보면 지수상에서 고점을 뚫지 못하고 3고점을 만든 이후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표도 인플레이션 재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경기 둔화, 침체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몸을 웅크리고 조심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도 3월 중순이면 종료되거든요. 그러니 조심해야 됩니다. P&그레이드 인덱스 보시면 극도의 공포 구간으로 19까지 내려왔습니다. 미국 나스닥 조정폭은 신고가 대비 마이너스 10% 이상도 급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심리는 급격히 악화됐고요. 아까 제가 차트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점을 3번 이상 맞고 떨어지면서 시장 참가자들이 매우 지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국내 증시 코스피 차트는 현재까지는 우상향 차트를 그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국내 증시가 다시 바닥을 깨고 내려갈 그럴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 상황을 보면 정말 암울합니다. 증시 폭락하고 나서 무제한 RP 매입도 2월 28일부로 종료가 됐고요. 월봉상에서 반등 구간이긴 하지만 재차 전고점으로 가려면 앞으로 정치 리스크가 빠르게 해결되고 그리고 한국에 아직 관세 부과가 시작도 안 했는데 관세 부과 협상을 트럼프와 잘 하고 방위비 협상도 잘 해야 됩니다. 모든 게 순탄하게 흘러가고 또한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하에는 정고점을 트라이 해볼 수 있는 현재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세계 동향이 워낙 급속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면밀하게 사항을 주시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와이